안녕하세요. 다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교류의 회오리를 일으킨 장본인이죠. 징기스칸, 두려움의 존재. 징기스칸의 몽골 민족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무기의 성능 면에서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뒤졌고 군대 숫자도 거의 10만 명 정도로 유럽의 군사력에 비해서 아주 열세에 있었습니다. 특히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갈 공명처럼 지략이 뛰어났다는 설도 없고 기골이 장대했다는 주장도 없고 무예에 특별히 능했다라는 얘기는 조금 있습니다. 영웅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의 조건은 그야말로 거의 갖추지 못한 그런 평범한,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늘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조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섭게 추진을 했죠.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경청 능력과 실행 능력인데요. 자기의 부단한 혁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이 돼가지고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이나 계급 등의 차별을 금지했고 혈연이나 지연에 의한 공동체를 능력과 성과에 의한 사회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 다른 정복자와 달리 그가 정복한 민족에 대해서도 귀천을 따지지 않고 고유의 종교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죠. 자, 이게 바로 다문화의 어떤 능력이랄 수도 있는 건데요. 오픈된 마인드. 이런 거죠.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그에게 정복당한 민족이 아무런 불편 없이 종전대로 그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런 배려를 통해서 그는 광활한 땅, 또 막대한 자기의 백성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곧 다문화적이고 화합적 흡수였던 것이죠. 칸의 즉위식은 제왕의 백성에 대한 일방적 충성 강요 이런 게 아니라 제왕과 백성 간의 구체적인 권력의 교환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점이 다문화적인 포용력과 흡수력 또 열린 마음 자세였습니다. 징기스칸에게는 노예 출신이거나 원수로 지내는 부족 출신의 인물일지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그를 등용했습니다. 하물며 혈연보다 자기를 더 신뢰해주는 또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더 믿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어린 시절 태무진 때부터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평화적으로 몽골족과 비몽골족의 부족 연합을 이뤄 나갔습니다. 마침내 태무진은 이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 내 모든 부족의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이 지리멸렬하게 서로 약육강식에 싸우고 죽이고 했던 이 몽골족을 대통합시켰다는 게 사실은 더 큰 업적이죠. 그는 출신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몽골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족의 힘을 한데 모아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었죠.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동안에 동서양의 자유로운 문물 교류가 행해지게 됐습니다. 몽골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했어요. 그들은 이슬람의 자수가 놓인 실크와 금사 의류를 좋아했고 또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방직공들을 중국으로 데려와서 실크와 금사옷을 만들게 했죠. 또 중국의 도자기를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 이전의 문명국들은 서로 왕래가 없었거든요. 몽골 제국, 특히 징기스칸에 의해서 서로 원활한 교역과 유통과 교류와 혼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징기스칸이 사망할 즈음에는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 동서교류를 정말 회오리처럼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징기스칸이 자기 영토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서교류 또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소양, 함께 같이 살자, 가족이다 이런 다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큰 제국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